나 몰래 바람 피웠냐? 당신들 이러는 거 불륜이야. 강소연은 떨리는 입술로 외쳤습니다. 그날 오천수의 방에서 수상한 반지를 발견한 그녀는 이상한 예감을 지우지 못한 채 문미순에게 전화가 온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받고 급히 집을 나서는 오천수를 뒤쫓아간 끝에 결국 문미순의 집 앞에서 함께 있는 두 사람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강소연의 마음을 뒤흔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익숙한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오천수와 문미순, 그들의 거리엔 더는 설명이 필요 없어 보였습니다. 그녀의 분노는 그제야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어쩐지 이혼은 안 된다고 울던 사람이 갑자기 돌변하더니 이유가 있었구나. 강소연은 비아냥 거리듯 쏘아붙였습니다. 당신들 이러는 거 불륜이야. 오천수는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불륜? 웃기지 마. 더한 짓을 해도 너한텐 그럴 자격 없어. 외도 먼저 한 것도 이혼하자고 한 것도 너잖아. 내가 왜 추궁당해야 해? 그 순간 강소연은 이성을 잃은 듯 오천수의 뺨을 향해 손을 치켜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손은 허공을 가르지 못했습니다. 문미순이 재빨리 나서서 그녀의 손목을 단단히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한테 손 하나 대지 마. 나 너보다 20년 먼저 이 사람 알았어. 이제 그만 좀 해. 놓아줘, 제발. 문미순의 말은 단순한 충고가 아니었습니다. 오랜 세월 눌러두었던 감정 그리고 지금의 확신이 담긴 목소리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단단했고 그 기세에 눌린 강소연은 말문이 막혀 잠시 멈춰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강소연의 침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눈을 치켜뜨고 문미순을 노려보았습니다. 그래서 뭐? 20년 전부터 알고 있던 사람은 뭐가 그렇게 대단해? 그땐 아무 말도 못했잖아. 왜 이제 와서 나서? 그땐 나한테 넘겼으면서. 문미순의 눈썹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 말이 심장을 정통으로 찔렀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감정을 억누른 채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때는 천수가 너랑 살면 행복할 줄 알았어. 그래서 나서지 않은 거야. 괜히 나섰다가 이 사람 마음만 더 흔들릴까봐.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다시는 이런 취급당하게 둘 수 없어. 그 말에는 지난날의 후회와 지금은 절대 놓치지 않겠다는 강한 각오가 담겨 있었습니다. 강소연은 고개를 획 돌려 오천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영주가 아빠한테 다른 여자가 생겼다고 알게 되면 어떤 상처가 남을까? 그 아이한텐 아빠가 전부야. 그 순수한 마음을 무너뜨릴 거야? 순간 오천수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영주라는 이름이 입에 오르자 그의 가슴 한구석이 저릿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누구보다 딸을 아끼고 사랑하는 그였기에 그 이름이 이런 식으로 이용되는 것은 참을 수 없을 만큼 씁쓸하고 분노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지만 그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숨을 들이켰고 그 안에는 억눌린 분노와 부정할 수 없는 아버지로서의 고통 그리고 지금 곁에 있는 문미순을 향한 굳건한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문미순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 아이 이름, 이제 그만 입에 올려. 천수가 영주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 난 누구보다 잘 알아.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영주 위해서라면 뭐든 다 해줄 사람이야. 그런 천수를 이용해서 붙잡으려 하지 마. 그건 너한테도, 아이한테도, 이 사람한테도 불행일 뿐이야. 그 말에 강소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아무리 감추려 해도 문미순의 말은 그녀의 가장 아픈 부분을 찔렀습니다. 모성에 대한 자책과 열등감, 그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문미순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 남의 집에 와서 행패 부릴 때가 아니잖아. 강소연은 그 말을 듣고 몸을 움찔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당신이 뭘 안다고. 그만해. 더는 이런 식으로 끌어내리려 하지 마. 당신도 알잖아. 지금 이 상황이 아이한테 어떤 의미로 남을지. 감정이 아무리 복잡해도 최소한의 선은 지켜야지. 이건 상처 주고 상처받는 싸움이 아니야. 더는 이 사람 붙잡지 마. 그건 모두를 위한 길이 아니야. 강소연은 문미순의 말에 치를 떨듯 날카롭게 쏘아붙였습니다. 말은 참 쉽게 하네. 당신은 도대체 뭘 안다고 그래? 천수 옆에 잠깐 있었던 기억으로 모든 걸 다 아는 척하지 마. 그 사람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 아니야. 문미수는 흔들림 없이 맞섰습니다. 당신이 양심이란 게 있다면 이러면 안 되지. 나도 보고 들은 게 있는데. 강소연은 말없이 뒤로 물러났고 그 자리에 있던 오천수는 싸늘하게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래, 우리 사이 돌이킬 수 없다는 거 이제는 나도 인정해. 더는 책임도, 연민도, 미련도 남아있지 않아. 당신도 알고 있었잖아. 영주 핑계로 겨우 이혼 막으려던 거. 아이까지 방패로 세우는 그 순간 이미 모든 게 끝이 난 거야. 나는 이제 내 감정에 솔직해지려고 해. 그게 누구를 선택하겠다는 말은 아니야. 다만 네가 나를 붙잡을 명분은 더 이상 없다는 것.
우리 관계는 그저 서류에만 존재하는 허상일 뿐이야. 그동안 내가 얼마나 참고 버텼는지 너도 알잖아.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야 비로소 알게 됐어.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이제는 끝내야 한다는 걸. 강소연은 말없이 등을 돌리는 듯했지만 그 순간 다시 돌아서 문미순을 향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이 뭔데 우리 사이를 방해해? 나 없이 저 사람 지금까지 살아남기나 했겠어? 집안 기둥 하나 제대로 못 세우는 사람이야. 저 사람. 나라도 있었으니까 지금까지 버틴 거라고.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동자엔 분노와 서러움이 얽혀 있었습니다. 문미수는 침착하게 응시했지만 오천수는 더는 참지 못한 듯 단호히 말했습니다. 그만해. 내가 그동안 나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이젠 다 드러났어. 억지로 이 관계 붙잡지 마. 누구보다 너 자신을 망치고 있다는 걸 알아. 그러자 강소연은 헛웃음을 터뜨리며 외쳤습니다. 그래, 날 망친 건 당신이야. 당신은 항상 날 무시했고 날 외롭게 만들었어. 내가 왜 이혼 못하겠다는지 알아? 자존심 때문이야. 당신 같은 사람한테 밀리는 게 싫어서야. 그 순간 문미순이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그 자존심, 지금 다 무너졌다는 거 본인만 모르는 것 같네. 이제 그만 놓을 때야. 강소연은 이를 악물고 그 자리를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엔 여전히 무언가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도끼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오천수는 조용히 한동석을 찾아갔습니다.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묵직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회장님 사실 이혼 합의가 안 돼서 소송 준비 중입니다. 변호사를 구하긴 해야 하는데 워낙 이런 일은 처음이라 누구를 믿어야 할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오천수의 말에 한동석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내밀던 커피잔을 책상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서랍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 오천수에게 건넸습니다. 그래 나한테 말 잘했어. 광숙 씨 시동생을 떠나서 내 후배이기도 하니까. 이 사람 믿을 만해. 내 사내이사로 있던 시절 여러 복잡한 민사 소송들을 맡겨봤는데 정확하고 냉정한 친구야. 이름은 홍자영. 지금은 개인 로펌 운영 중이고 이혼 전문 변호사야. 오천수는 두 손으로 명함을 받았습니다. 짧게 고개를 숙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회장님. 이런 부탁 드리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이건 부탁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지. 광숙 씨의 가족이라면 나도 돕는 게 맞다고 생각해. 한동석의 단호한 말에 오천수는 눈을 피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법정 준비. 그의 인생에 있어 가장 외롭고 고된 싸움이 누군가의 배려 덕분에 조금은 덜 외롭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법정에서 다시 마주한 두 사람. 그리고 오천수의 반격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316호 법정. 오천수는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자리에 앉아 있었고 그의 옆에는 한동석 회장이 소개해준 변호사 홍자영이 동석하고 있었습니다. 오천수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회장님. 이분이 아니었으면 전 여기까지 못 왔을 겁니다. 홍 변호사는 법조계에서도 신중하고 냉철한 전략가로 잘 알려진 인물이었습니다. 재판장이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원고 오천수 씨, 피고 강소연 씨. 오늘은 본안신문기일입니다. 양측 대리인의 입장을 듣겠습니다. 홍 변호사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원고 오천수 씨는 이혼 의지가 확고합니다. 피고는 결혼 생활 중 반복적인 외도를 저질렀고 그 사실을 은폐한 채 원고와 자녀를 기만해왔습니다. 특히 최근 밝혀진 유전자 검사 결과에 따르면 양육 중인 자녀 오영주 양은 원고의 친자가 아님이 확인되었습니다. 재판정안이 술렁였습니다. 강소연은 얼굴이 굳은 채 이를 악물고 있었고 그녀의 변호사는 당황한 듯 손에 쥔 서류를 정리하기 바빴습니다. 홍 변호사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럼에도 피고는 부동산 사기 피해로 인해 재정적으로 곤란한 상황에 처하자 돌연 이혼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혼을 조건으로 금전적 보상을 노리는 시도가 명백히 보이며 아이를 도구로 삼는 부적절한 태도 역시 확인됩니다. 재판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강소연 측 변호인을 향해 말했습니다. 피고 측 의견은 어떻습니까? 강소연의 변호인은 망설이다가 답했습니다. 피고는 여전히 원고와의 혼인을 유지하고 싶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유전자 검사 결과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며 정서적으로도 본 사안은 즉각 판단하기 어려운 민감한 문제입니다. 그 순간 오천수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제가 직접 말하겠습니다. 재판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오천수는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전 더 이상 거짓된 관계를 유지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아이를 끝까지 책임질 생각이었고 영주를 누구보다 사랑했습니다.
지금도 그 마음은 변함없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까지 부정하며 살아갈 이유는 없습니다. 그 말에 법정의 공기가 잠시 멈춘 듯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강소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은 듯 고개를 떨궜고 홍 변호사는 조용히 서류를 정리하며 마지막 발언을 덧붙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혼인관계의 회복 가능성이 없으며 지속적인 기만과 상호 신뢰의 훼손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는 바입니다. 재판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서를 확인하더니 차분히 말했습니다. 양측의 주장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판결은 다음 기일에 선고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그 순간 강소연이 고개를 번쩍 들더니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한동석 회장이 당신한테 변호사까지 붙여줬구나. 다 계획된 거였네. 강소연은 자신의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불만 가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천수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한동석 회장님이 소개해 주셨어. 회장님은 당신 본성을 처음부터 꿰뚫고 있었으니까. 법정 밖, 오천수가 먼저 나와 복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재판장의 마지막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도는 듯 그의 발걸음은 무겁고 느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반대편에서 문미순이 조심스럽게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서로를 발견한 두 사람은 말없이 몇 걸음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짧은 정적이 흐른 후 문미순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괜찮아? 고생했어. 오천수는 피곤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 없었으면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을 거야. 진짜 고맙다. 문미수는 고개를 가볍게 저으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고맙긴. 너 그렇게 힘든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 내가 옆에 있어야 할 것 같았고. 그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어. 오천수는 문득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법정 복도엔 다른 재판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있었지만 두 사람 사이엔 작은 고요가 내려앉았습니다. 미순아, 이 일 끝나면 우리 얘기 좀 하자. 이제 더는 피하지 않을게. 문미수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나 기다릴게. 오천수는 가만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감정이 담긴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짧지만 의미 깊은 순간을 공유한 채 각자의 길로 천천히 걸어나갔습니다. 이제 진짜 전쟁은 끝났다는 듯이. 그날 밤, 오천수는 독수리 술도가의 작은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고요한 밤 공기 속에서 그는 혼자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때 마광숙이 조용히 다가와 앉았습니다. 천수 도련님, 무슨 생각하세요? 오천수는 마루 끝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제 딸 영주 말입니다. 아직 어린 줄 알았는데 어느새 많이 자랐더라고요. 내가 이 아이한테 해온 것들을 떠올리면 참 부족했다는 생각만 들어요. 마광숙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영주도 다 컸어요. 누구보다 도련님을 깊이 이해하고 있을 거예요. 아빠가 자기를 많이 사랑하고 있다는 거 영주는 알 거예요. 그 마음은 절대 헛되지 않았어요. 오천수는 형수의 말에 잠시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아, 그리고 이번에 회장님이 변호사 소개시켜 주신 거. 그거 정말 큰 도움이 됐습니다. 형수님께도 감사 인사 꼭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회장님 아니었으면 지금쯤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조용히 일어나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남은 건 딸 오영주에게 진실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에 앞서 오천수는 술도가 거실에 동생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오흥수, 오강수, 오범수 셋 모두 각자의 생각에 빠져있는 듯했지만 형의 표정이 심상치 않자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를 부른 건 영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말을 꺼내는 오천수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동생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무거운 공기를 느꼈습니다. 오범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형, 무슨 일이야? 혹시 형수님, 아니 영주 엄마랑 무슨 일 있었어? 오천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이번엔 영주 엄마 문제가 아니야. 영주에 대한 진실을 말하려고. 그 말에 오흥수가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진실이라니? 무슨 진실? 오천수는 깊은 숨을 들이신 후 천천히 말했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했어. 병원에서 권유도 있었고 이상한 정황도 있었고 결과가 나왔어. 영주, 내 친딸 아니더라. 그 순간 거실이 얼어붙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말문이 막힌 세 동생들은 서로의 얼굴만 바라보았습니다. 그 침묵을 깨고 오강수가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형, 그럼 지금까지 그걸 모르고 키운 거야? 오천수는 담담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리고 알게 된 지금도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 영주는 내 딸이야. 혈연은 아닐지 몰라도 내가 지켜야 할 아이야. 오범수가 다시 물었습니다.
형, 영주는 이 사실 알아? 아직은. 말해야겠지. 영주가 무너질까봐 걱정된다. 그 아이, 아빠 하나만 믿고 컸잖아. 영주한테 얼마나 큰 충격일지. 두렵다. 오흥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형, 마음고생 심했겠어. 형이 영주 지키겠다고 하면 우리도 함께 할게. 형 마음 영주도 알 거야. 영주는 변함없이 우리 조카야. 오천수는 말없이 고개를 숙이며 동생들에게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그 짧은 대화가 주는 울림은 컸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막내 오강수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형, 힘들었겠다. 말 안 하고 혼자 끌어안고 있었던 거 우리한텐 다 말해도 됐는데. 오천수가 고개를 들고 오강수를 바라보자 그는 어색한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뭐 형보다 잘난 건 없지만 그래도 형 속 썩일 만큼 무심한 동생들은 아니잖아. 다음엔 혼자 끙끙 앓지 마. 우리도 가족이야. 형 편이라는 거 잊지 말고. 그 말에 오천수는 처음으로 깊은 숨을 내쉬며 작게 웃었습니다. 마음속 어딘가에 단단히 굳어있던 얼음이 조용히 녹아내리는 듯한 순간이었습니다. 이 가족은 서로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오천수는 마광숙의 방 앞에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형수님. 마광숙은 침대 위에 누워있다가 얼른 일어나 방문을 열고 말했습니다. 천수도련님, 무슨 일이세요? 오천수는 망설이다가 조용히 다가가 말했습니다. 형수님 생각해봤는데요. 영주한테는 아직 말하지 않으려고요. 영주가 받을 충격이 너무 걱정돼서요. 마광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네, 도련님 잘 생각하셨어요. 네. 아직 이혼이 법적으로 확정된 것도 아니고 그 아이가 감당할 무게도 너무 크고요. 괜히 상처만 주는 건 아닐지 두렵기도 하고. 마광숙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오천수를 위로하듯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그 결정 잘 아셨어요. 아이가 받아들일 준비가 될 때까지는 기다려주는 것도 아버지 몫이겠지요. 오천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수님 말씀 들으니 마음이 조금 놓이네요. 형수님이 옆에 계셔서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그렇게 말한 그는 다시 조용히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강소연이 이혼하자고 요구하고 비참했던 마음과 법정에 들어서서 딸의 유전자 검사를 밝히는 순간 딸 영주와의 추억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곁에서 자신을 지지해주는 형제들, 형수님, 그리고 문미순이 생각나는 밤이었습니다. 오천수의 진짜 인생이 이제야 다시 쓰이기 시작하네요. 강소연에게 휘둘리지 않고 단단히 나아가는 모습, 새롭게 시작될 문미순과의 러브라인 기대됩니다. 오늘도 드라마 에피소드 어떠셨나요? 아직 끝나지 않은 감정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이야기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다음 이야기를 더욱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KBS 주말 드라마 독수리 오형제를 부탁해는 매주 토요일 일요일 저녁 8시에 방송됩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오늘도 드라마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